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동료들의 교환을 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환 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볼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료들의 교환을 보는 시간이 내 교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이 수업에서 두 개의 교환만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또 모의 수업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교환밖에 여러분이 작성할 수 없어요. 이 한정된 실습 수업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는 이 문법은 또 어떻게 교환을 작성할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 가서 어렵게 막 부딪히는 것보다는 지금 다양한 교환들을 보는 눈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바로 막 한국어 교육 쪽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 가지 막 취업의 기회들이 있는데, 그때 이런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쓰지 않은 전 문법을 과연 어떤 식으로 구현할까, 뭐 그 교환을 작성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눈여겨 봐두시면 좋고요. 좀 집중도가 흐려질 수 있겠어요. 내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남의 거라도 잘 봐주시고 그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수업 들어서 잘 알긴 아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이 지적해주면 그렇지, 그거 맞다, 놓쳤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아는데 놓친 게 있고 또 진짜 몰라서 놓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실제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교환 수업을, 다른 사람의 교환을 열심히 안 본 학생은 분명히 우리 반에도, 지금 여기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만드는 교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 20 몇 명이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봅니다. 1차 교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지적할 것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22명의 교환들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교환 때는 이 분석하는 시간들이 줄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남의 교환들 잘 보시고, 나중에 또 막 지적받은 것들을 또 지적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높아심에 그러는 건데, 이게 지적받는 걸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적받는다는 것은 뭐 저도 그렇지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사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진짜 교수님은 그런 거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시네, 쟤는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적받는 것을 즐거이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물론 뭐 현장 가서 배운다 이런 말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다만 이제 지적을 할 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지적해야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말하다 보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두 가지, 지적받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나 또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적하는 사람도 조심스럽다고 해서 막 너무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분석하는 것은 특정 한 명의 교환을 가지고 분석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업의 자료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민겸이 교환 두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환을 분석할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평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
또 수업의 내외적 구성을 이렇게 교환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교환에서는 뭐죠? 목표 문법이 네, 부터까지입니다. 부터까지. 자, 부터까지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환을 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학습 목표 n부터까지를 활용해서 일과를 묻고 답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 가능한 그 서술이 나왔고요. 자, n부터까지를 배우고 이것을 활용해서 일과를 묻을 수 있다. 자, 이런 교환은 이 수업에서는 마지막에 어떤 일과를 묻고 대답하는 활동들을 하겠구나. 쉽게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도입 단계. 지난 수업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지난 시간에 시간 묻기를 배웠겠네요. 그렇죠? 몇 시예요?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 같네요. 자, 교사 봐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계를 보여주며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학생이 10시. 잘했어요. 시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몇 시예요? 5시. 잘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겸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뭐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현장의 분위기들을 아마 가정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몇 시예요? 이거 배웠잖아. 그러면 요게 예요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일단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다니까. 맞죠? 지난 시간 첫 번째 배운 문법이 시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지금 책 보니까 몇 시예요? 3시 20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굳이 10시 이렇게 쓰는 것보다 10시예요 라고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요까지 붙이는 걸 배웠으니까 일단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내용 바로 직전에 배운 내용이어서 학습자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에서 이건 사실 굳이 없어도 되죠. 맞죠? 학습자가 대답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없어도 되고, 아마 요거 요렇게 썼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요런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교사의 발화 그리고 수업의 내용 요약 이렇게 글씨체 바꿔서 이렇게 잘 썼어요. 좋아요. 자, 지난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자연스럽게 내용을 연결하여 뭐 문법을 노출시킨다. 오케이, 괜찮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게 아마 슬라브 러시아어 계통의 말인 것 같은데 우리 민겸이가 뭐 카작 뭐 우즈벡 같나요? 하여튼 거기에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 끝 알아요? 네 했어요. 자, 요게 이제 민겸이가 잘한 부분 첫 번째, 시작이라는 끝 단어를 왜 갑자기 가지고 왔느냐? 왜냐하면 1급 수준의 학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터랑 까지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다른 단어 안 쓰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마 고민했어요. 이 부터까지의 의미를 알려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 두 단어를 이용하고 싶었어.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 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요 단어를 이용해서 부터까지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맞죠? 최소한의 단어로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학생들이 알만한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가르친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사소한 것이지만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교사 학생 발화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게 지면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읽고 그 다음으로 이쪽이 옆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부분은 가독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뭐 지금 몇 시에요 가리키면 몇 시에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이 문장을 이렇게 옆으로 길게 쓰고 이걸 땡기고 이렇게 좀 칸 줄이고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혼동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건 사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 그냥 시간 연습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번 시간의 목표 문법은 부터까지인데 시간 연습하는 게 왜 갑자기 나올까? 복습하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어, 굳이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물론 이거 가지고 이 PPT 가지고 뒤에 부터까지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뒤에 살짝 봤더니 부터까지랑 연결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근데 학습자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실제 수업에서는 교환은 빼더라도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는 건 좋지만 교환에 굳이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 계속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중간에 그런 걸 넣을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도입 단계에서 이런 거 보여주고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배웠어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 내용 제시 중간에 갑자기 복습을 또 하는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인물을 통해서 다른 시간 학습 그림으로 만들어서 학습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학습한다. 좋아요. 그래서 시간 읽기 연습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지난 시간에 시간 읽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이번 시간에 부터까지를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좀 더 집중된 그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계속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민겸이 수업 구상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재상으로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부터까지를 넣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오전, 오후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아마 시간을 배울 때 같이 배울 거예요. 어휘 중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민겸이 내용이랑 상관없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읽나요? 오전 9시, 10시라고 읽어요. 맞죠? 이건 어떻게 읽나요? 오후 2시, 3시라고 읽죠. 그러면 질문.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오전 2시? 또 다른 질문.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오후 10시? 우리 교재에는 사실 오전, 오후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1급 학습자에게 너무 어려운 거 확장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만 가르치면 학생들이 오전 2시, 오후 10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인이 일상 대화에서 밤 10시로 오후 10시로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새벽 2시인데 오전 2시라고 사실 잘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학생들이 이런 걸 소화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그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중요하지 그거를 제대로 못했는데 다른 걸 격가지로 확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냥 요거는 다른 내용이지만 설명을 하자면 보통 시간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간혹 똑똑한 학생들이 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오전은 언제쯤일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말할 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9시부터 한 12시를 보통 오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 6시부터 한 9시까지를 보통 뭐라고 하죠? 아침?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새벽. 물론 새벽의 기준, 아침의 기준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요. 학생들한테도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한 여기 9시쯤을 뭐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뭐 밤 이런 말 쓰겠죠. 여기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뭐라고 하죠? 네. 저녁 쓰겠고 여기는 오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어려운 어떤 문법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할 때 이 정도 어떤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많이 붙이는 이런 표현들은 가르쳐주면 좋고요. 자, 이거는 뭐 그 교환 내용이랑은 상관없는데 일단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터까지는 크게 뭐 연습할 게 없어요. 맞죠? 이런 활동 외에는. 자, 그래서 생활 계획표 보고 아래와 같이 말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말하기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기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라는 질문을 주고 질문하는 방법. 그래서 몇 시예요? 몇 시입니다. 몇 시예요? 몇 시입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운동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해요? 오케이.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대화하기 시키겠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는 그림,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도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연습 2에서는 또 대답해 봅시다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은 1번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차라리 요거를 이렇게 빼서 보기로 만들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 2, 3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교사 발화가 2번인데 그럴 거면 T 하나 빼고 그냥 여기 이어서 쓰면 돼요. 이런 것도 빼고 쓰는 게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TT, STT 뭐 이렇게 좀 보다 가독성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민겸이의 교환에 보면 연습이 모두 말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부터까지를 쓰기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분명히 쓰기로도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터까지의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쓰기의 방법도 좀 다양하게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 내 생각에 워크북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 보고요. 모두 말하기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오늘 목표 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시간표를 그리겠죠. 이런 거 그릴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새벽, 뭐 오전, 오후, 뭐 저녁, 밤 이런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 시간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학습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시간 주거나 질문한다.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조금 계획이 필요해요. 뭐 2명씩 대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시간표라면 여기에 틀에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지. 저는 자 1번부터 까지 뭐뭐 합니다. 이런 거를 하나, 2개 정도 이런 걸 좀 빈칸 채우기를 주고 세 번째부터는 그냥 아예 빈줄 쫙 주고 부터까지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 큰 종이 안에 이렇게 시간표 그리고 밑에 이렇게 약간 구조화 시킨다고 하죠. 그냥 종이 주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교사가 원하는지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일단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2명씩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죠. 그래서 그냥 서로 대화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서 교환에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부분도 이제 오늘 배운 내용까지 연결해서 부터까지 연결해서 마지막 마무리했습니다. 굿! 잘했습니다.